오늘의 주제는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이 들면 늙는 거야. 그래서 이러이런 내가 안고 있는 증상이나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보통 생각해 왔고, 현대의학계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연구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화의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이분이 이제 팀장인데, 이분의 사부 그 레나드 구아른테 이런 분들하고 저희 같이 이제 학술을 했고, 저는 이제 미국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특히 항암제 그리고 희귀한 질병을 하는 걸 연구하는 파트에서 상당 기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그걸 마케팅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그런 세월을 제가 인생 전반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는 주로 이런 화학 합성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주로 제가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기에 의해서 천연 식물을 이용한 의약품에 버금가는 이런 물질들을 연구하는데 나머지 시간, 그래서 이 시간 현재로 보면 어느덧 반세기 50년을 넘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재밌는 분야를 같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이제 제목인데, 제품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몇 가지를 조금 힘들더라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제가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인간의 수명,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오고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수명. 조선시대 왕들이 27분이 계셨는데 평균 나이가 42세였어요.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힘과 모든 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짧게 살았지? 왕들이라 그랬구나. 생활이 문란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사실은 30세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료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해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얘기가 나올지 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강의의 내용은 대부분이 Science, Cell, Nature, 세계 수만 개의 저널들이 있어요. 그 저널들에서 발표돼서 인정을 받은 대부분의 데이터나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00년 전에 평균 20대를 살았을 거다. 그래서 세계가 10대에 벌써 왕에 오르고 리더가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30몇 살에 죽었어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진시황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 나이로 50을 못 넘겼어요. 49살에 요절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20대, 30대 평균 수명이. 물론 이제 재밌는 데이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그 사료에 의하면 왕들의 나이가 그렇고 일반 평민들의 나이는 그런데, 물론 이제 영조는 83세까지 살아졌어요. 그 중에 평균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래 산 분들이 기록에 의하니까 왕을 모시는 내신은 대부분이 70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동양의 우리 기록인데, 영국의 한 과학자가 또 어떤 이유로 내시화하는 거 3,500명들 근데 그걸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평균 같은 시대에 샀던 사람들보다도 10년에서 15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내시들 중에서도 아주 어렸을 때 내시화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과학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주류의 의학은 생식 기간이나,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 중에 생리를 가장 늦게까지 하신 분이 오래 사세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과학계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런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생로병사,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일생인데,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왼쪽 축은 제위가 80세 평균, 여기는 30살이에요. 여기가 40살. 그래서 여기는 1500년도 15세기 뭐예요? 임진왜란 이때 해가지고 이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제일 장수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우스 코리아 남한입니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제 세계 평균 인도, 에티오피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영국은 이렇게 몇백 년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별거 안 해요. 미국도 뭐 역사가 오래 깊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참고로 1900년도에 평균 수명이 47세였다가 2000년도에 80세로 거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류는 조상들은 사실 거의 1900년 가까이 현대의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187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또 70년대 초반에 1년에 최소한 2번, 3번은 회갑잔치에 제가 갔어요. 근데 지금 회갑잔치 하시는 분 계세요? 회갑이라는 아마 단어도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놀랍게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0년, 150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데 크게 공헌한 게 뭘까요? 물, 또 아동사망.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물을 가장.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물을 치수를 잘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2000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뭐 왕이 있는 지부터 하여튼 좋은 시절에 살았던 그때는 치수를 잘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사람들한테 공부한 거죠. 국민들한테.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의학이 크게 결정을 많이 했죠. 전염병, 난치병, 콜레라라든가 천연두, 심지어는 나병, 그런 불치성, 난치성 약들은 지금 다 교래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렇게 공헌을 한 것은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현실을 돌아봅시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스크랩 해놓은 건데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고. 왜? 나이 들어서 아프니까. 그때 아주 굉장히 사건이 있었는데 뇌암에 걸린 아버지를 아들이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착한 아이야. 그런데 평범한 나이 들어서 아파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암 환자들은 더 불행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죽기 전에 최하 5년에서 15년 동안은 앓다가 죽는다는, 병치레를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어요.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현재 특별한 게 없으면 어차피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10년에서 15년 앓다가 죽는데 20년을 더 오래 살면 30년 동안 앓다 죽어야 돼요.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 세계의학계의 현실인 거예요. 의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계들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이 잠재적인 재앙을 축복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과거의 현인들 물어보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그래서 그분이 남긴 어마어마한 의학 철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거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잘 살려서 이걸 활용을 해보라. 근데 그걸 우리는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그지 필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왔던 거죠. 그래서 미래의학은 새로운 의학이 필요하다. 그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 되게 자연치유하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가만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웁니다. 자연치유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의 배경은 자연의학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살려서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의학은 원인보다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되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선 좋은데 영원히 고쳐지지 않죠. 이 안에서 최소한 손들어라면 5분 이상은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당뇨약도 최하 7분은 먹고 있거나 먹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통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약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쪽에 거의 한 30~40%들이 하고 있고 실제 실전을 하고 있고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제 이태리
프랑스 이런 데 가면 한국은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죠. 그러나 스위스에 가면 유방암이 발견되면 최소한 70%는 10명 중에 7명은 수술, 항암, 방사선 아니하고 미슬토라고 하는 겨우살이 나무에서 채취한 식물, 그걸로 우선 완화를 시킵니다. 1차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미 의학계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특징 46가지의 천연식물율의 식물영양소. 여기는 파이토 뉴트리언,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천연식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생명위기 관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맨날 보던 그 식물들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해온 거예요. 특히 그 안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장수 유전자 회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항산화는 기본이에요. 프리 레디칼이 뭐고 활성산소가 뭐고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장점은 뭐고, 그게 100%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활성산소를 나쁜 놈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우리 그 바이러스나 외부에 들어온 세균이 들어오면 그 활성산소가 무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외부에 적이 없을 때는 내 몸을 상하게 하니까 무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TB 알파에는 필수 종합변, 비타민이 전 세계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음식으로 먹어서 잘 흡수를 못하거나 흡수하기 어려운 것 입주로 필수만 합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흡수력을 최적화해요. 우리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건강인, 불건강인, 그 다음에 건강 취약인, 건강약자. 통계적으로 우리들 볼 때는 100% 건강한 사람 15%밖에 안 됩니다. 70%가 불건강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건강 취약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알파, 베타는 하루에 한 번, 기상 후에 딱 한 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불건강인이다 그러면 하루에 2번 먹는 게 가장 적정량이에요. 그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뭔가 심각하다 이럴 때는 하루에 3번을 섭취해 주는 게 내 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가 이제 물을 풀 때 마중물,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약학 용어로 로딩 도스라고 그래요. 처음에 채워줘야 돼, 빈 곳을. 그래서 첫 달은 대개가 하루 2번 드시기를 제가 권한 거예요. 첫 달만 최소한. 그러면 우리 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는 이 제품을 100일을 한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60조 세포 중에서 70% 이상 되는 게 뭐냐? 적혈구예요. 적혈구의 운명은 120일이에요. 적혈구가 오늘 태어나면 120일 동안 활동하다가 그하고 새로운 게 태어납니다. 한 회전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일 정도를 알파, 베타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사이클, 3사이클. 알파, 베타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KMI라는 데서 70여 종류의 혈액검사 포맷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다른 데하고 틀려요. 우리 제품을 먹고 나서 변화가 되는 기준 수치들이 보는 수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염증 수치,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이 다른 조사엔 잘 안 나와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큐탑바이오의 직원이다, 큐탑바이오의 회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 검사는 4만원, 종합검사는 6만원, 종합검사는 암 표지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종합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험으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의뢰를 하면. 큐탑바이오에서 하나의 파트너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한 원가에 가깝게 우리 봐요. 사실은 그 75가지의 이 혈액 검사를 5, 6만 원에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섭취하는 건데 이제 아침에 먹고 오후에 한 번 먹고, 근데 가능한 공복시에 먹는 게 좋은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응이 민감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1, 2주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게 편안하구나. 어떤 분들은 이거 먹고 반응이 몸에 확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병원에 달려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본사로 연락하시면 돼요. 하고 프로테인.
하루 한 번 먹는 그 세 숟가락 안에는 소고기로 따지면 8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먹으면 되는데 혹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2잔, 3잔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가능한 한 생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유럽 사람들은 그 우유에다 타 먹거든요. 근데 그걸 우유에다 또 타 먹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을 해가지고 약 70%가 락타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하거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인 먹고 뭐 부작용 있는데 그건 설사하거나 소화기 장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물 온도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시원한 거 먹고 싶다. 시원하게 타주시면 돼요. 너희 왜 스위스에 가서 이 제품을 개발해 왔니? 큐탑바이오는 퀄리티 탑 바이오.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기회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와 파트너를 해야 돼요. 불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찾아서 그 스위스를 제네바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되게 이제 스위스의 전경이 있습니다. 그 우리 파트너 회사를 가는 길목에 그것만 제가 잠깐 회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 이 나린이라는 공장을 같이 간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공장에 간다.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에서 해가지고 온양이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이게 공주 이런 도시인데 스위스에 굉장히 전통 있는 말이에요. 센터에 있는데 한적하고 근데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성처럼 되는데 저게 호텔입니다. 시설이 무지막지한 공장이고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사무실. 이 회사는 66년 된 회사고 패밀리 회사인데 순수히 저희들이 지향하는 100% 천연 제품. 이거 유럽에 있는 검증된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무지막지한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장 책임자분인데 42년을 근무한 분이에요. 여기서 뭐 입력을 하면 저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로봇가 제품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저 안에는 냉장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료 공급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바젤에 가가지고 바젤 대학 여기는 앞에 로슈라고 되어 있죠. 스위스 대학에서인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연구원들, 동료, 후배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고 노바티스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이번에 가서 많이 받았고 스위스의 대표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데 앞으로 30년 후 2050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천연식물로 인간의 사람의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회사가나 그룹이 나올 것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 우리 후배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탑바이오하고 오늘 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고 또 큐탑바이오하고 인을 맺으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좋은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2050년도 저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방탄소년단 뭐 요즘에 뭐 미나리지 뭐 기획됐는데 이런 제품이 사실은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한국의 기술이고 머리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경원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해야 되고 한국 회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탑바이오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